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2,827명으로 3,000명대 아래로 줄었지만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15명으로 20일 이후 사흘 연속 500명대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98명으로 11월 첫째 주부터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교실 내 밀집도가 높은 학교는 시차 등교나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수도권은 전체 학교 중 97%가 전면 등교를 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꼭 필요한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정확도가 피부색이 짙은 유색 인종에게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색 인종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높인다며 전 세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19일 11년 만에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 법안이 외국 기업의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반도체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827명으로 엿새 만에 3,000명대 아래로 줄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적은 영향이 반영돼 주춤하긴 했지만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최다 규모입니다. 주 초반 환자가 줄다가 중반 이후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2,80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250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80.2%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9.8%로 부산과 경남 등의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24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3,29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515명으로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500명을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이 82.3%, 완료율이 78.9%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접종은 1,900여 명이 늘어 누적 180만여 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가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98명으로 11월 첫 주부터 3주 연속 증가세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접종 기간 단축에 따른 추가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방문 접종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서 조기에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요양병원 접종 완료자에게 허용되던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요양병원별로 전담 공무원을 두는 요양병원 책임제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이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당시 0명이던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90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날 804명에서 하루 만에 103명 증가했습니다. 이내 수도권에서 연일 2,500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병상 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따른 겁니다. 특히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로 전날 대비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84.9%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81.1%와 83.5%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52개, 경기 51개, 인천 13개 등 총 116개뿐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5%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분위기가 해이해지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조마조마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병상 부족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면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2년 만에 직접 소통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화상으로 국민 300명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대를 기록하자 우려의 목소리부터 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분위기가 해이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도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며 위중증 환자 병상 상황이 빠듯해진 점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 병상을 빠르게 확충하고 추가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중증 환자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일상 회복 단계를 더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또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완료되면 감염 사례가 현저하게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먹는 치료제도 이미 4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당정 사이 갈등을 빚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별 지원을 강조해온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를 합니다. 아울러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2년 만에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한 비수도권에 이어서 그동안 3분의 2만 등교하던 수도권 학생들도 오늘부터 매일 학교에 갑니다.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PCR 검사 결과 음성인 무증상 학생은 등교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방역 지침도 적용됩니다. 또 그동안 중지됐던 일선 학교의 모둠과 토론 수업, 소규모 체험 활동도 다시 허용됩니다. 전면 등교 확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1,300여 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 점검단이 구성되는 등 추가 방역 인력이 투입됩니다. 또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우리 사회는 좋든 싫든 재택근무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서 다시 갈림길에 선 기업들. 선뜻 예전의 출퇴근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강정규 기자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모처럼 직원 수십 명이 모이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조별 회의에 이어 다시 335 모여 대면 접촉을 이어갑니다.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표정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리얼하게 좀 느낄 수 있어서 훨씬 더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 과장은 요즘 서울 본사 대신 집 근처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수도권 공유형 사무 공간을 만들어 소속 부서나 계열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택과 출근의 중간쯤,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정해진 곳으로 출퇴근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언제나 당연히 그렇듯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만이 좀 독립된 공간에서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대면 회의나 해외 출장이 재개되고 재택근무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 곳에 모두 모여 일하는 코로나19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원격 업무에 익숙한 IT, 통신업체들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유지하거나 공유 사무실을 빌려 인력 분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로 하면은 재택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장은 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재택근무제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기업이 75%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재택과 같은 유연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효율도 높이더라는 집단 경험 때문입니다. 뭐 확실히 출퇴근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많이 좀 세이브하는 것 같고 그 시간을 뭐 아무래도 가정에 더 쏟을 수도 있고 좀 뭐 제가 제 시간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 재택근무 실험을 퍼뜨렸던 바이러스가 일상 회복을 앞두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신질환을 앓는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확보는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정신병원에선 5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대부분 치료 병상이 없어서 그대로 병원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선 지난 2일 입원 환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환자 49명을 포함해 56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확진자는 고작 10여 명. 나머지는 대부분 정신병원 내부에 자체 격리됐습니다. 이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확진자 10명 가까이가 병원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정신병원 특성상 환자 통제가 어려워 감염이 전파되기 쉬운 만큼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서둘러 분산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상이 부족한 탓에 위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만 하루 한두 명꼴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랑 같은 층에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확진이 계셨는데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아프시다고 해도 제대로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지금 병실이 없다라고. 위중증 환자가 아닌데도 병상이 부족한 건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의정부 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전국을 통틀어 3곳뿐. 이마저도 최근 급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117개 병상이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병상은 풀로 돌아오고 있죠. 밀접 접촉자보다는 확진자 병상이 중요해서 지금은 이제 전환 과정 중에 있고요.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가운데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려 해도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이란 이유로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수용을 계속 거부하다 상태가 심하게 악화한 뒤에야 겨우 입원시켜준다는 겁니다. 확진이 되고 나서 수차례 이송을 요청을 해도 호흡 곤란까지 가야 겨우 이송을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분들 열이 나면 상황에 맞춰서 해열제를 주는 거 그거 말고는 계속 모니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앓는 확진자를 위한 전담 병상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정신질환자 격리병실을 구축하는 사업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수병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전담병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의료원급의 격리병상 확충 예산을 넣어놨어요. 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의 협조가 없는 한 당장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환자를 가려받는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9일 11년 만에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의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고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어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 의회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 법안이 외국 기업의 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또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반도체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전하면서 이런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타결된 철강 232조와 관련해서도
EU나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와 다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 399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7%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9% 증가한 39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7,300만 달러 흑자지만 흑자폭은 1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무역 수지는 32억 1,100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네, 2030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미래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는 2030 세대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6.1%가 향후 자산 증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식 32.4%, 가상자산 13%, 예적금 8%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은 예적금 37.5%, 주식 33%, 가상자산 10%, 부동산 9.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경련은 MZ세대가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경제적 여력의 한계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매달리지 않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울산 태화강에 10만 마리가 넘는 떼까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떼까마귀의 화려한 군무가 펼쳐지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찾아들자 태화강 하늘은 거대한 떼까마귀 군무가 시작됩니다. 회오리 치듯 휘가만 나는 떼까마귀를 보려는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떼까마귀 방문이 절정에 이르자 울산시에서는 군무 감상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떼까마귀 군무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떼까마귀를 형상화한 무용을 같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떼까마귀는 한 달 전부터 울산을 찾기 시작해 지금은 13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멀리 몽골과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손님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과 부산, 경북 지역으로 먹이를 찾아갔다가 저녁이면 태화강으로 돌아옵니다. 기괴한 울음소리와 주택가 분비물 피해로 피호감을 주는 새로 논란이 끊이질 않지만 울산시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독특한 철새 체험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떼까마귀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이 저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고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떼지어 몰려다니는 떼까마귀가 겨울철마다 울산을 찾은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떼까마귀는 이곳 태화강에서 겨울을 난 뒤 내년 3월 말쯤에 고향인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오는 25일로 다가온 미국의 주요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 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의 공항에 여행객들의 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TSA의 리사 바브스타인 대변인 트위터를 통해 19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224만여 명의 탑승객을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브스타인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초 승객이 급감한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20일에도 200만 명이 넘는 탑승객을 검색해 3일 연속 탑승객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미국인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귀성길에 오른 미국인이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면 하늘길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미국 내 여행객 수가 전년 대비 최대 80%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해 내내 미국 내 항공 이용객 수는 주중 기준으로 하루 100만 명 안팎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 12월 1일 하루 동안 287만여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도 추수감사절 연휴 항공과 도로, 철도편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5,340만여 명에 달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 규모가 커지는 것이어서 미국 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항공기 이용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꼭 필요한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정확도가 피부색이 짙은 요색 인종의 경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결함이 요색 인종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높인다며 전 세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손가락에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옥시미터 장비를 끼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측정하는 의료 장비로 코로나19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옥시미터가 흑인 등 피부색이 짙은 인종에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영국 통계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영국 내 중환자실 입원자 중 흑인과 남아시아계가 백인에 비해 유독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3월까지 중환자실 입원자 중 흑인과 아시아계의 비율은 28%로 이들이 전체 영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배가 많았습니다.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이 같은 결함이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백인 위주로 의료 장비가 만들어지며 벌어진 제도적 인종 편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always be looking to see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ings. And this particular issue about racial bias in medical instruments, it's global. 자비드 장관은 의료 장비의 인종 편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전 세계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측과 이미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의료체계 전반의 편향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의료체계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편향 문제도 살펴보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수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없으면 5차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타 빌러 소장은 독일 DPA 통신에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상황을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5차 유행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미접종자의 식당, 술집 등 출입을 제한하기로 하고 일부 주는 부분 봉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12세에서 59세 연령대의 최소 85%, 60세 이상의 9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현지 시간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조치 제도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제한조치 강화와 백신 증명서, 백신 접종 의무화 움직임에 항의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연막탄이나 폭죽을 쓰는 시위대를 물대포를 사용해서 해산시켰습니다.
요즘 OTT 바람을 타고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최근에는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세계 넷플릭스 TV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넷플릭스 또 애플 TV 등 변화의 중심에 있는 OTT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